달째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안철수 전 대표 지금 노원구 잡택에서 칩거 중이다, 아니다, 시내 모처에 있다라고 하는 서울까지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데요. 어쨌든 이 조작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여당 측에서는 책임을 지라라고 하면서 이제 공세의 끝이, 쓰나미의 파도의 끝이 안철수 전 대표에게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렇죠. 지금 현재로서는 안철수 후보가 전 후보가 어떤 형태로는 입장 표명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당내 이제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반반이긴 합니다만. 네. 왜냐하면 이 문제를 결국은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, 그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법적으로는 누가 잘못을 했는지, 이유미 씨든 아니면 윤석 전 최고위원이든 그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겁니다. 그러나 당 차원에서는 법적 처벌로 끝나는 것을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. 누군가 책임 있는 사람이 당 차원에서 사죄하고 뭔가 책임 있는 자세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지금 많은 당내에 있는 인사들, 특히 호남 중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책임을 안철수 후보가 좀 져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갖고 있지 않을까. 겉으로는 얘기하지 않더라도. 왜냐하면 지금 다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리고 당에 지금 혁신위원장으로 와 있는 분 같은 경우도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, 전 후보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지금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렇다고 네. 하면 저 대선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대선 후보가 어떤 형태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 그걸 통해서 또 국민의당이 더 이상 비난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새정치 그리고 희망, 진심을 이야기했던 안철수 전 대표였습니다. 요즘 같은 때 지난 5년 전이죠. 안철수 전 대표가 처음 정치에 입문했을 때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. 이야기 하나, 행보 하나 조심스럽게 걷던 안철수 전 대표였습니다. 물론 지금은 최근까지는 권력 의지에 대해서 상당히 적응력과 학습력을 보여준 사람 아니겠습니까?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. 저는 이제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.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의 공약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? 747은 저기 옛날 분 거고. 청년들 꿈을 위해서 이기겠습니다. 통합을 위해서 이기겠습니다. 저 안철수 반드시 기필코 대선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, 여러분. 불과 한 달, 두 달 전인데 왜 이렇게 멀리 느껴지는 걸까요? 안철수 전 대표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의 호남 중진들까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갈림길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. 혹시나 안철수 전 대표가 아직까지도 입장을 내놓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? 또 당내에서는 말은 못하지만 중진들은 어떤 생각일까요? 교수님 어떻게 쓰셨습니까? 저요? 네. 저 햄릿 다 아시죠? 네. 그러니까 죽어야 하나 살아야 하나 그게 네. 문제로다. 근데 이게 이제 안철수 전 후보로서는 네. 사실은 만약에 이거 그냥 사과만 하고 넘어갈 일이었으면 아까 네. 뭐 백 변호사님이 사과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만 당연하게 네. 아마 그 직후에 사과를 했을 겁니다. 그런데 그 안철수 전 후보 자신도 네. 이것이 사과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, 그러니까 이것이 자신의 정치적인 거취를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라는 그런 깊은 아마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자, 네. 나는 정말 이번에 나가서 이제 정치 은퇴를 선언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뭐랄까 미래를 향해서 다시 네. 한번 사과하고 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또 말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말하자면 근원적인 고민을 하고 있겠죠. 네. 그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그 원로들 네. 당 원로들의 경우는 말이죠. 네, 호남 중진은. 똑같은 아마 고민일 겁니다. 자, 네.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느냐? 그러니까 안철수 이제 용도 폐기를 하고 네.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냐? 아니면 여기서 다시 남아서 우리 이를테면 자주파의 중심에 서가지고 이 당을 우리 힘으로 다시 살려보느냐? 아마 이런 정말 이 당에 있는 그 원로분들도 네. 그 대부분 이제 호남 출신이니까 이번에 아마 그 지역 이 지지 기반을 완전히 상실했다, 붕괴했다.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그런 뭐랄까 갈등을 갖지 않았겠습니까? 근데다가 이런 사건이 터져버렸단 말이죠. 네. 이것이 말하자면 뭐 요새 북한적 핵무기가 나오는데 이거 지금 핵폭발이에요. 이거 국민의당으로서 볼 때는. 네. 이렇다면 양측이 다 똑같이 안철수 후보나 당의 원로들이나 지금 햄릿과 같은 그런 고민에 빠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. 듭니다.
폐허 위에 숲속에 불시착한 비행기, 국민의당이라는 비행기에 박지원 전 대표가 특검이라는 기름을 부어도 이게 다시 뜰 수 있을까 고민했던 만편까지 있었는데요.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? 안철수 전 대표의 머릿속엔 지금 뭐가 있을까요? 사실은 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제가 네. 볼 때는 존망지추의 아주 위기 국면 아니냐 그렇게 네. 보여집니다. 뭐 나는 뭐 당 대표 아니 당의 중진들도 그렇고 안철수 전 후보도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. 네. 그런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 사과든 어쨌든 자기 입장 표명의 수위를 어디까지 해야 할 건가. 네.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대 총선 이후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이 있었지 네. 않습니까? 뭐 김수민, 박선숙 두 의원이 그 후에 무죄 대법원에서 무죄까지를 받았지만 그 사건이 나고 나서 네. 대표직을 사퇴를 했습니다. 한 4, 5개월 대표하고 사퇴를 할 정도의 그렇죠. 그렇게 크게 받아들였는데 그 사건을. 그러나 저는 이번 사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정치적 관행으로 늘 있었던 일들이 터져 나온 거고 네. 이건 관행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고 무슨 당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과연 어떤 수준의 이런 그 입장 표명을 해야만이 네. 국민들도 납득을 하고 네. 또 본인도 앞으로 정치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. 네.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심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사과 수준으로 되겠느냐. 경우에 따라서는 거취 표명, 정계 은퇴를 포함한 전반적인 것을 네.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지금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. 뭐 네. 상황 파악은 다 됐으려고. 다만 중진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앞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뭐 지난 대선은 물론이고 지금 호남에서도 뭐 네. 사실상 뭐 지지율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 그런 지지율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런 상황에서 이런 뭐 악재 정도가 아니라 핵폭탄이 터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앞으로 길게 뭐 다음 총선까지는 3년이 남아 있습니다. 당장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안철수 전 후보와의 의리 또 네. 국민의당을 만들었던 그 초심 이것을 그대로 지키고 가야 하는 것이 옳은 건지 그게 네. 나을 건지 아니면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원래대로 다시 한번 어떤 뭐 연대든 합당이든 뭔가 실리를 찾아야 할지 그 사이에서 고심을 하고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. 상당히 신중한 단어만 골라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. 그래서 최 교수님께 직설적으로 여쭤보자면 안철수 전 대표가 뽑혀지느냐 아니면 나가느냐 아니면은 설득을 하느냐 문제일 것 같고 그렇죠. 국민의당은 해체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재창당의 수준으로 개혁을 해야 되느냐. 근데 국민 앞에서 지금 개혁 얘기하기는 상당히 민망한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? 그렇죠. 거의 뭐 지금 존폐 위기에 와 있다고 보여지고요. 제가 이제 네. 백신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 하면 백신이 가장 먼저 그렇죠. 떠오르는 이미지 아닙니까? 그러니까 컴퓨터 백신 만들어서 잘못된 컴퓨터를 바로잡는 일. 본인은 또 그렇게 얘기하셔서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의 가장 큰 요소다. 네. 그러니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으면서 그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. 어떤 정도까지 내가 얘기를 할 거냐. 그걸 저는 네. 이제 조작 사건 퇴치를 위한 백신 개발에 골몰하고 있다. 이렇게 네. 표현을 했는데 본인이 백신 개발할 때 그렇게 고민했던 것처럼 이번 이 사건을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처리하고 갈 수 있을까? 그 처리에 맞는 백신 개발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네. 호남 이제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성인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. 그럼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안철수 전 않지만 대표에게요? 그렇죠. 안철수 계의 어떤 일탈 행위 이렇게 네.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. 그래서 당에서는 지금 계속 개입을 안 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당 자체가 만약에 개입됐다는 게 발각되는 순간 오늘 비대위원장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? 당을 해체하는 수준이다. 그렇다고 하면 그 정도로 얘기하는 걸 보면 안철수계의 독단적인 어떤 행위라고 하는 부분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고 어찌 보면 안철수 전 후보가 이 부분까지 같이 안고서 살신성의를 해줘야 국민의당이 다시 재창당이나 아니면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. 그런 압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창업주에게 우리를 위해서 미랄이 돼달라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요. 호남 중진과 안철수 전 대표 측 사이에 포연이 자욱할 것이다.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든 정리하기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를 져라 요구할 거란 말씀이신데요. 사실 그래서 저는 그 호남 중진들은 안철수 대표 입장 표명 전까지는 별 얘기 안 할 것 같아요. 일단 네네. 어떤 내용으로 나오는지 보고 그 이후에 생각을 할 것 같은데. 아니 벌써 차기에 김한길 전 대표 뭐 이런 얘기까지 모락모락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. 사실
지금 다 말씀하시지만 아까 그런 얘기 하셨는데 뭐 사과해야 된다는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이유미 씨한테 국민의당이 다 모는 게 안 되고 다른 분들도 좀 사과를 해야 된다는 취지였고요. 네. 안철수 대표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죠, 이거는. 이걸 어떻게 사과로 끝냅니까? 저는 공선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이렇게 창조적으로 한 거 처음 봤어요. 네. 원래 대부분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냥 허위사실 정도를 던지는 거지 그 증거를 조작해서 허위사실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알려가지고 그 선거 4일 전에 국민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줬던 거를 감안한다면 거기다가 또 지금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또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안철수 대표가 영입한 네. 영입 1호고요. 그럼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정계 은퇴 수준까지 고려할 정도의 그런 입장 표명이 나와야지 그냥 단순하게 책임을 통감한다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네. 그 수위 조절에 대해서 지금 안철수 대표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. 호남 중진들 입장에서 보면 안철수 대표 입장이 정리가 되고 좀 나와야죠. 그리고 이게 정말 이유미 씨 한 명의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당에 좀 조직적인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좀 판단을 하고 말씀대로 이게 당 존폐와 관련된 네. 당을 정말 해체하고 뭐 더불어민주당으로 들어가게 될지 아니면은 정말 재창당 수준의 뭔가 획기적인 다른 내용을 내놓을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입장 표명까지는 일단 호남 중진들은 그렇게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검찰에서는 선거대책위원회의 고위 관계자까지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리고 있다는 후문이 들리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도 그 변조됐던 목소리의 주인공과도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. 이 부분을 그렇게 많은 검증단이 왜 놓쳤을까? 아무래도 국민들의 상식을 넘어선 이겨야 한다는 게 압박감으로 작용했을까요?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.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의 공약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? 747은 저기 옛날 분 거고. 청년들 꿈을 위해서 이기겠습니다. 통합을 위해서 이기겠습니다. 저 안철수 반드시 기필코 대선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, 여러분. 불과 한 달, 두 달 전인데 왜 이렇게 멀리 느껴지는 걸까요? 대선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대선 후보가 어떤 형태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 그걸 통해서 또 국민의당이 더 이상 비난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새정치 그리고 희망, 진심을 이야기했던 안철수 전 대표였습니다. 요즘 같은 때 지난 5년 전이죠. 안철수 전 대표가 처음 정치에 입문했을 때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. 이야기 하나, 행보 하나 조심스럽게 걷던 안철수 전 대표였습니다. 물론 지금은 최근까지는 권력 의지에 대해서 상당히 적응력과 학습력을 보여준 사람 아니겠습니까?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. 저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의 호남 중진들까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갈림길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. 혹시나 안철수 전 대표가 아직까지도 입장을 내놓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? 또 당내에서는 말은 못하지만 중진들은 어떤 생각일까요? 교수님 어떻게 쓰셨습니까? 저요? 네. 저 햄릿 다 아시죠? 네. 그러니까 죽어야 하나 살아야 하나 그게 네. 문제로다. 근데 이게 이제 안철수 전 후보로서는 네. 사실은 만약에 이거 그냥 사과만 하고 넘어갈 일이었으면 아까 네. 뭐 백 변호사님이 사과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만 당연하게 네. 아마 그 직후에 사과를 했을 겁니다. 그런데 법적으로는 누가 잘못을 했는지 이유미 씨든 아니면 윤석 전 최고위원이든 그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겁니다. 그러나 당 차원에서는 법적 처벌로 끝나는 것을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. 누군가 책임 있는 사람이 당 차원에서 사죄하고 뭔가 책임 있는 자세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지금 많은 당내에 있는 인사들, 특히 호남 중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책임을 안철수 후보가 좀 져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갖고 있지 않을까. 겉으로는 얘기하지 않더라도. 왜냐하면 지금 다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리고 당에 지금 혁신위원장으로 와 있는 분 같은 경우도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, 전 후보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지금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렇다고 네. 하면 제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안철수 전 대표 지금 노원구 잡택에서 집거 중이다. 아니다. 시내 모처에 있다라고 하는 서울까지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데요. 어쨌든 이 조작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여당 측에서는 책임을 지라라고 하면서 이제 공세의 끝이 쓰나미의 파도의 끝이 안철수 전 대표에게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렇죠. 지금 현재로서는 안철수 후보가 전 후보가 네. 어떤 형태로는 입장 표명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
당내 이제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반반이긴 합니다만. 네. 왜냐하면 이 문제를 결국은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, 그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